안녕하세요. 나이스스탁의 차승호입니다. 지난해부터 글로벌 지휘관과 동학농민운동 영향에 따른 풍부해진 유동성으로 국내 증시는 엄청난 상승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의 경우에는 2000년 벤처붐 이후 약 20년 만에 1000포인트를 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는데요. 그만큼 국내 증시는 개인 투자자들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워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는 주식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셨던 분들조차도 주식을 매매하고 있을 만큼 주식에 대한 관점이 많이 바뀌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최근 증시가 고점을 찍고 이번 주에는 다소 깊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통 이러한 증시 상황을 보이면 품절주가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품절은 알고 있으신 대로 제품이 다 팔려서 더 이상 제품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증시에서 품절주란 대주주의 보유 비중이 높아서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수가 적은 주식을 품절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증시 하락에도 상승할 수 있는 품절주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실 종목은 프리엠스입니다. 프리엠스는 건설 정비용 전장품과 자동 제어 기기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이며 잘 알려진 정치 테마주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기업 분석을 보시게 되시면 대주주가 47%, 그다음에 자사주가 10%가 보유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57%가 이제 좀 잠겨 있는 물량이고, 시중에 이제 유통되는 물량은 대략적으로 이제 43%가 되겠습니다. 총 주식수, 여기 발행 주식을 보시게 되시면 약 600만 주로 해서 굉장히 총 주식수가 굉장히 적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유통 주식수를 보게 되시면 약 250만 주가 이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이제 일봉을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약 한 달 만에 지금 약 204%가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7월 달에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품절주는 보통 이제 그 보유하는 이제 그 비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 이렇게 좀 급등하는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좀 이렇게 안 좋을 때 또 상승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12월 달에 이렇게 상승했던 부분은 정치 테마주의 영향으로 상승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월봉으로 보시게 되셔도 특징이 있는데, 월봉으로 보게 되면 이제 2016년도에 이렇게 이제 단 한 달 만에 이제 124%를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봉을 보시게 되시면 분봉에서도 이렇게 상승과 하락이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다시 이렇게 깊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정치 테마주이기도 하고 품절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이랑 이제 문의를 주시면 따로 이제 답변을 드리겠지만, 사실 여기서 좀 더 깊은 조정을 받게 되게 되면 타이밍적으로 좋을 듯 싶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지금 주제는 이제 정치 테마주가 아니라 이제 품절주라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양상을 보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보실 종목은 한일화학입니다. 한일화학은 고무공업, 도료, 세라믹 등 다양한 산업의 기초 원료로 사용되는 아연화를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업 분석으로 지분 구조를 이제 보게 되게 되면 일단 대주주가 대략적으로 66%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발행 주식수가 이제 한일화학 같은 경우에도 약 350만 주로 굉장히 이제 적은 모습이고요. 유통 주식수도 보면은 대략적으로 120만 주 정도가 되어 굉장히 좀 적은 그런 유통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최근에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지금 여기 정고점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좀 더 큰 그림으로 보시게 되시면 지금 여기도 좀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 또한 이제 지난해에는 이렇게 긴 윗꼬리를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긴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었고, 일단 2015년도에도 이렇게 한번 상승하게 되면 이게 좀 무섭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현재 구간은 사실 그렇게 나쁘다고 지금 보여지진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품절주는 일반 주식과가 다르게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 거래량이 이렇게 늘었다고 해서 무조건
진입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분봉으로 우선 보시게 되시면 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 이게 상한가를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 부분을 진입을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사실 뭐 좀 양호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신라섬유입니다. 신라섬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품절주로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보통 이제 신라섬유가 하는 업은 뭐 부동산 임대업, 그다음에 휴대폰 판매업, 폴리에스터 직물 제조 판매를 이제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사실 뭐 이제 그 금일 주제가 품절주이기 때문에 업황은 그렇게 뭐 중요하진 않은데요. 일단 기업 분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시게 되시면 대주주가 대략적으로 61%로 굉장히 높은 비중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전보다는 발행 주식수가 좀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2,420만 주 정도가 되어 있고 유통 주식수도 이제 900만 주로 아까보다는 주식수로는 굉장히 좀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일단 보유 비중이 61%로 굉장히 이제 높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상한가를 간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상한가 같은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사실 아까도 이제 좀 주목하셨던 부분은 유통 주식수가 아까 900만 주였습니다. 금일 거래량이 3,200만 주입니다. 상당히 많은 이제 거래량과 회전이 돌아갔다라는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큰 그림이 월봉으로 보게 되면 사실 뭐 썩 많이 오른 종목은 아니죠. 여기 보면은 2014년도에 이렇게 한 달 만에 이렇게 급등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18년에도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구간 지금 45% 이제 상승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단 하루 만에, 단 이틀이겠네요. 이틀 만에 이러한 모습을 만들었는데요. 사실 이제 여기서 이제 주식이 이제 해당 이제 신라섬유가 이제 다시 하락이 나올지 아니면 추가 상승이 나올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일 것 같고요. 일단은 타이밍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어놓은 선은 이제 지지와 저항으로 대략적으로 보이는 그런 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분봉으로 보게 되면 타이밍이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분봉에서도 이제 막판에 이제 금일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급등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문의를 주신다고 한다면 이제 해당 종목에 대한 타이밍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이제 코데즈 컴바인입니다. 코데즈 컴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이제 패션 위료를 제조, 유통, 판매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이제 글로벌 질병으로 인해서 마스크 생산과 애국 테마주로도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 분석을 보시게 되시면 이제 대주주가 여기서도 60% 정도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유통 주식수는 약 1,500만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품절주로서의 이제 유통 주식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일단은 이렇게 한번 상승을 해줄 때 이렇게 급등을 하는, 좀 최근에 보시게 되시면 한번 상승해주면 무조건 이렇게 상한가를 만드는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월봉으로 보시게 되시면 지금 표시가 되질 않고요. 주봉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봉에 대해 보시게 되시면 주봉에서 이제 특징이 뭐 딱히 있지는 않은데 이제 지지와 저항이 좀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지와 저항을 보시게 되면 당연히 뭐 이 부분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추세 상승을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품절주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왜? 거래량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유통 주식수가 적기 때문에 사실 이제 자전, 즉 회전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 주식수에 비해서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가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보다는 뭐 지지와 저항이나 다른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봉을 보시게 되시면 지금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이렇게 급락하는,
10%를 상승하고 그만큼을 빼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사실 타이밍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이라고 보일 수 있겠습니다. 코데즈 컴바인 매수 타이밍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입니다. 이제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 이제 품절주라는 게 종목이 되게 좀 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조금만 찾아보셔도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좀 힌트를 이제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연초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뭐 노트나 다이어리로 해서 이렇게 많이 구입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리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업체입니다. 일봉을 보시게 되시면 이게 금일 품절주가 이게 급등이 나오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품절주의 특징이 이게 급등이 나왔다가 이게 다시 원점에 오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여기서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종목이 상승을 하게 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상승을 보이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깊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뭐 거래량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중요치 않은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큰 그림을 보시게 되시면 제가 이게 따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래량은 뭐 상대적으로 이제 중요치 않는데 거래량도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분봉을 보시게 되시면 금일 이제 아까 코데즈 컴바인보다는 좀 덜 조정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게 되시면 해당 종목에 대한 부분 타이밍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또 특징이 이제 하나가 있는데 일봉을 보시게 되시면 이제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꼬리가 주로 있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금일은 이제 몸통으로 이렇게 채운 그런 모습인데요. 분명 이제 조정을 줄 걸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타이밍이 오게 되면 그때 이제 매수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중한 시간 내서 시청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아요,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꼭 눌러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알람 설정까지 하셔서 주기적으로 정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이스스탁의 차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